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잔인해서. 고유정이 찾은 검색어 중에 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죠. 고유정이 갑판에서 한 행동이 찍혀있는 게 있어요. 동생분이 그 장면을 보다가 기절을 했어요. 그 아이 죽음과 현 남편 아이 죽음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수사를 통해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인 게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의붓아들을 죽였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인 게 맞다면 이제 고유정 씨가 2번 유서안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현 남편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한 카톡을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을 이제 남편한테 했었는데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의붓아들이 존재하면 본인과 현 남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를 현 남편이 의붓아들보다 더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불안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또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거는 자작극이다. 왜냐하면 고유정 씨가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 살인이지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 고유정 주변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은 걸 취합하면은 고유정은 자기가 살해했다고 알려진 전 남편을 굉장히 증오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둘이 사이가 좋아서 연애도 오래 하고 결혼 생활도 행복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고유정이 특히 아버지 그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원과의 갈등 또 거래처와의 갈등 이제 여러 갈등이 생기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장이었던 아버지한테 회사 일로 관해서 많이 혼났다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한테 본인이 뭔가 좀 잘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전 남편과 한번 크게 싸웠는데 전 남편이 그 일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거 갖고 굉장히 남편을 증오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남편을 증오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새 출발하고 현 남편과 자기 나름의 어떤 미래를 이제 계획하고 꿈꾸려고 하는데 전 남편과 사이에 있었던 아이 문제로 이제 자꾸 이제 전 남편과 엮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살해한 게 아닌가.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하면 그 정도 스트레스 갖고 전 남편을 죽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정 씨가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공범이 혹시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이 그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는데 그 공범의 가능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어요. 저도 이제 취재 중에 이제 들은 말들이 있는데 너무나 잔인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합니다. 경찰이 그 직접 이런 방법을 썼다고 이렇게 고유정이 인정했다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고유정이 찾은 검색어 중에 감자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전기톱이 있었고 그 관련된 행위들을 한 걸로 경찰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인을 하고 시체를 토막내는 어떤 범인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범인들보다도 훨씬 잔인했다. 정확한 팩트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긴 이게 하신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잔인해서.
고유정이 5월 18일인가에 직접 운전을 해서 완도를 거쳐서 이제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28일인가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완도로 나갔죠. 목포로 가는 길이 있고 완도로 가는 길이 있는데 고유정이 완도를 택한 거는 완도로 가는 배는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배에 차를 실을 수 있어요. 근데 목포로 가는 배는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완도 쪽을 택한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검문은 없어요. 저도 이제 그 배를 타서 취재를 해봤는데 고유정이 갑판에서 한 행동이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경찰이 그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족들이 그 영상을 보고 동생분이 그 장면을 보다가 기절을 했어요. 나중에 얘기한 바에 따르면 작은 봉투를 뭐 5개 버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은 7, 8개 정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시신이지 않았을까. 또 고유정도 그게 시체였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뭐 2층, 3층 뭐 이렇게 배를 싣게 돼 있고 고유정이 그 시신을 유기했다고 배에서 유기했다고 알려진 장소는 5층 됩니다. 5층 정도, 5층 갑판 정도 되는데 시체를 담았던 그 캐리어를 그 차에서 꺼내서 본인이 직접 힘들게 끌고 올라와서 그 캐리어를 열고 갑판에서 몰래 이제 버렸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경찰들 수사가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고유정이 그 제주도에서 탔던 그 자동차, 머물렀던 곳, 이 모든 행적을 파악해서 관련 CCTV를 최대한 찾아서 고유정의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외 제보를 통해서 이제 의심 가는 장소라고 알려진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고유정이 진술한 배 갑판, 또 김포의 그 아버지 명의 아파트, 그 2군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고유정 스스로가 자기가 죽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의도적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 이게 이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신을 없앤 것 같고, 법원에서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된다면 모범수 생활을 할 경우에 이제 가석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형량을 살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고유정의 그 잔혹한 범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그 의도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경찰이 이제 고유정 말을 믿은 거는 고유정한테 이제 확인 전화를 하면 고유정이 다 받았단 말이죠. 피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받았고 또 사실 얘기를 다 했고, 그 당시에는 고유정이 했던 말에 대한 이제 팩트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고유정 말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어떤 증거나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아쉽지만 이제 실제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고유정이 평소 이제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걸 취합하면 유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가 또 현단편과 이렇게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어렸을 때 집안이 그렇게 불우했거나 성장 배경이 불우했거나 뭐 그런 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까지 주변에서 알던 사람들은 고유정의 이런 범죄를 정말 예상치도 못했다, 꿈도 꾸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거든요. 어떤 성격적으로 문제를 나타낸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이 범죄가 더욱더 뜻밖이고 놀라운 그런 범죄인 거죠.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자면,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이었고, 경찰의 어떤 내부적인 지침도 있었던 거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잡고서 현장 검증을 보통은 했죠. 이거는 수사기관이 자기들 그 실적을 자랑하는 하나의 공개적인 장소였어요. 범인은 조리돌림을 당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럼 현장 검증의 본질이냐? 아니라는 거였죠. 피의자가 거기 가서 자기 범행을 재현하는 거는 현장 검증의 일부분인 범행 재현이에요. 현장 검증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인 없이도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주 동부서는 자기들이 범인을 잡았지만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걸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욕을 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오히려 선진화된 어떤 현장 검증을 만들어보자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비난받을 일로 돌아와가지고 경찰도 굉장히 당혹했던 거죠. 치열한 법정에서의 어떤 공방이 예상이 돼요. 사람들은 고유정이 사형을 받고 또는 무기징역을 받거나 뭐 이러길 원하지만 법리 공방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유정이 어떤 증거와 논리로 반박을 할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